네, 어제와 그제 양일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리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자정되니까 그냥 자동 끝. 사내. 네, 됐더라고요.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로서 총평 한마디 해주시면? 깡통. 국민의힘. 깡통 국민의힘이다. 네. 탄탄한 국무총리 후보자. 예.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막강 파워로 예. 그냥 제압했다. 네, 국민의힘을.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국 시즌 2로 맞아요. 해서 이제 고발하고 몰아쳐서 프레임 씌우고 몰아쳐서 낙마시키거나 자진 사퇴 네. 프레임으로 예. 딱 짜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구성을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이미 그 윤석열 정부 이전과 이후로 산전벽해라 그러나요? 네. 엄청난 변화를 했죠. 국민들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결격 사유 또는 배제 기준으로 했다가 사실은 유능한 인재들을 다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네, 집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때도 상대 정당에게 했던 말이 인사청문회를 장관까지 도입을 하면 쓸 사람이 없어질 거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도 초기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물론 뭐 터무니없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을 아예 공약으로 하지 않았죠. 네, 네. 네. 그래서 첫 총리로 김민석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10대 결격 사유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그걸 같이 검증을 하던데 예. 너무 웃겨요. 보면은 예.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의혹, 예.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중국 석사 학위 진위, 위장 전입 의혹, 형사처벌 전과, 반미 전과 이게 10대 결격 사유라고 저는 해가지고 그중에 반미 적과가 제일 웃겼어요. 딱 내걸고 예. 이제 장외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몇 번의 기자회견하고 페이스북을 주로 하더라고. 주진우 의원은 50건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네. 예.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예. 이종배 위원장도 그렇고 예. 배준영, 김희정, 각균택, 예. 각규택이죠. 곽규택. 각규택과 박균택이 그냥 같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너무 어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짜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 네, 근데 네. 계속 삑사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자금 관련은 이미 다 소명이 된 됐고, 거고 예. 그다음에 부채를 다 갚았고 수입을 초과한 지출은 당연히 수입보다 7억을 받았으니까 네, 네, 네. 그걸 갚으려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했고 소득 없는 자산 형성이 아니라 국회의원 4년 동안 월급을 받았으니까 소득은 있고 네. 빚 갚느냐고 자산은 없는 거고 과도한 기부는 그거는 미담인 거고 예. 자녀 입시활용 의혹은 하지 않은 거고 자녀 학비는 전처가 다 냈고 네. 중국 석사 학위는 사실인 거고 예. 위장 전입 없고 형사처벌 전과는 있죠. 예, 전과는 있죠. 있어요. 예. 동화 전과도 있고 예. 전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과 사범이다. 예. 그래서 그 프레임을 또 만들려고 한 예, 거죠. 그러니까 예. 학생운동 전과 있고 예. 그다음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2개 있고 반미 전과는 5.18 진상규명을 네. 위한 미문화원 정거 농성할 때 총학생회장이었기 였다. 때문에 배후 조종자로 예. 3년 6개월 구속된 거니까. 예. 그런데 민주화 운동 유공자 포상할 때 신청하지 않았다. 그걸 신청해서 예.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을 냈으면 깔끔하게 처리되는 건데 그건 또 양심상 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걸 보상받기 위한 힘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걸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격 사유를 하다가 예. 좀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10대 의혹으로 또 갈아타요. 그래서 강신성 씨를 이제 수상한 돈줄이다. 네. 근데 이분한테는 4천만 원 빌렸는데 갚았어요. 예.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은 있는데 추징금 때문에 사실은 수입의 절반을 쓰고 부족분은 부인이
엄마 도움을 좀 받은 거고 그래서 그거는 증여세를 냈다는 거고 무소득 자산가 이건 거짓이고 마이너스 기부도 거짓이고 그러니까 사실 홍콩대 인턴 활동한 거 네, 맞고 네. 학비 출자 아까 얘기했고 칭하대 분신술에 칭하대는 석사 받았고 네. 위장 전입 없고 판결문 위에 허용 해명문이 문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반미 전력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의혹 다 해소됐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사실은 뭐 초반에 그 보수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엄청나게 무슨 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종배 서울시 의원 공교롭게 고발하고. 공교롭게도 인사청문위원장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하고 고발러죠. 그렇죠. 프로 고발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펼쳐져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단 있게 그리고 역할 저는 분담. 박선원 의원님의 그 역공이라고 해야 되나? 선방. 네, 선방. 그래서 주진우 청문회가 됐다.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요새 기자들 사이에 주진우 의원의 병역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시작한 기자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감염. 병력 비리 예. 첫 번째, 두 번째 아빠 찬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할아버지 찬스, 예, 그러니까 아빠의 찬스죠. 예. 그다음에 그 지역군에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아빠 집에 지역구에 네네. 가면은 부산의 타 지역구에 예. 있는 아빠 집에 머물고 예, 아버지 집에. 지역구에 집이 집도 없어요. 없고. 예. 집이 없고 서울에 집이 있어요. 예. 이제 여기에다가 병역 비리는 개인 병역 비리가 아니라 그 아빠의 지인과 연관되어 있는 병역 비리 가능성을 어저께 다시 박선원 의원이 네. 인사청문회장에서 기다리다가 예. 또 제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은 그 본인을 공격해온 그 예. 의정 활동에 대한 공격을 또 장려해서 네.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협공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가방이 인사청문회 말고 이렇게 다른 별동부대 인사청문회 처음 투입이 된 예, 건데 예, 예. 원래는 강득구 의원이 하기로 간사하기로 됐다가 했다가 이 법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급하게 저를 예. 투입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한 분 한 분 보면 한정혜 의원은 이제 되게 차분하게 예, 정책 질의를 주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선수가 조금 높아서 이렇게 이종배 위원장이나 예, 예. 배준영 의원에게 타이르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최현일 의원이 되게 좀 예. 발군의 실력을 예. 해서 어머님이 예. 이제 민가협 활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예. 했던 예. 아들을 위해서 또는 네. 전경들 그게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그러니까요. 비폭력 평화투쟁할 때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예. 때고 그때 유시춘 선생님이 예. 사실은 같이 그때 예. 그 유시민 작가 예. 때문에 예.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이무분에 대한 포상을 받지 않은 점, 네. 그다음에 그 옆 동네다 보니까 옆 지역구다 보니까 김민석 의원을 영등포. 되게 예, 예. 같이 자주 보고. 예. 이제 서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댐댐이를 볼 수 볼 수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차분히 풀어내고 또 우리 전용기 의원이 사실은 MZ잖아요. 맞아요. 젊은. 그리고 다혈질인데 되게 이제 전투적으로 예. 하면서도 이제 예의를 갖춰서 네. 댓글을 보면 전용기 의원 다시 봤다. 전용기 의원 너무 잘한다. 뭐 칭찬 일색이죠. 네, 네.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았죠? 아니 근데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은 예. 존재 자체가 저쪽 양쪽 검사 예, 선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는 막판에 내질르고 예. 이런 게 되게 이제 좋은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지면 안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다 아니에요.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예. 이해 못해요. 기억 안 일단, 나시는 네.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닌데 아닌데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황은하 의원, 황은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예.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예, 이제 하시고 거기 민주당 아니라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혁신한테 같이 이제 같이 야당 한 거고. 같이 한 거고. 예. 여하튼
팀플이 상당했다라는 네. 아, 간사님의 네, 평가가 있었다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광주 사태 발언은 매우 심각한. 그래서 즉시 사과하고요. 예. 아니 근데 저 사과에 오기영 의원. 오기영 의원. 오기영 의원이 예. 광주 출신이잖아요. 예, 5.18 때 중학생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준영 의원이 사퇴 그랬다가 그냥 이게 바로 그 즉석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페이스북 사과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갑자기 왜 미스코리아 진 되면 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다 지금 김현 의원님이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원장님, 디자이너님 뭐 안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딱 그거 하셨다. 그거 하시는데 10분을 쓰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광주 사태 발언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고 국민의힘의 현재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태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뭐 거의 옛다 먹어라라는 식으로 광주와 민주화운동 됐어요? 뭐 이런 식의 태도가 국민들 앞에서 이게 용인될 수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의 DNA가 여전히 그런 거 아니냐? 사실은 네. 이제 주진우 의원만 이제 타겟인데 그 뭐 타겟되는 과정은 스스로 이제 자뻑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위원들 안에 들여다 보면 그 위원장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참사나 네. 전 정부에서 부역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사람만 집중해서 이제 한 예. 거고 예. 곽규택 의원은 좀 눈치를 예. 봐서 더 공격의 수위를 높이지 않은 거죠.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많이 아시겠네. 네. 예. 네,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뭐 예. 30억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자식 유학 문제 뭐 이런 것 그냥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캐비넷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 뭐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말 볼 수 있다. 아시죠, 말. 말. 예. 예. 말. 말? 정유라 말. 정유라 말. 그 두둔한 사람이 청문위원이었잖아요. 그렇군요. 누군지 아시죠? 네, 주진우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이번에 자기 떴다. 그래서 유튜버 30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으니까 감내해야 돼요. 왜냐면 제게 민주당이 드루킹 하던 수법으로 네. 타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거는 30만 유튜버는 당연히 댓글이 많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워낙에 집중도가 높아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표출된 거고 네. 특히 급성 간염인데 관심이 왜 없겠냐 그랬다가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얘기하고 간부에 이미 나왔는데 네. 그걸 왜 못하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다 했어요. 제가.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김민석 후보 청문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진우 청문회에 가까운 인사청문회였다라는 네, 맞습니다. 좀 우스개의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이렇게 전투력이 세진 않았다. 워낙 그냥 다 가버리고요 막판에. 한 7시간 사라졌다. 옆방에 이제 예. 그 자료를 예. 방으로 가져오라고. 7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 4시 반부터 5시까지가 정회였고 네. 속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5시부터 12시까지 딱 7시간. 예. 제가 논평 쓸 때 7시간 사라진 했는데 7시간. 박근혜 7시간. 그러니까. DNA는 바뀌지 않는다. 그 아바타들의 행태는 예. 동일하다는 예. 건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 부인 네. 그다음에 현재 부인의 엄마 요양원에 계시는 네. 이분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장외에서 장모님을. 언론 블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론 요박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패륜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전 부인하고는 이미 2011년도에 이제 예. 결별을 하고 예. 양육권하고 친권을 다 부인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 불량자였잖아요. 예, 예. 김민석 의원이 예, 이제 예. 그 7억을 못 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이나 양육을 다 부인이 감당했는데 이 부인을 불러서 애를 왜 그 비싼 뭐 대학을 보냈냐 이걸 입증하겠다라는 거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거잖아요. 네. 도덕적인 문제로 이제 후보를 공격하고 이제 부인을 불러내겠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몇 날 며칠 이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증인 참고인을 하나도 채택을 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 하다 보니까 예. 강신성 씨는 불렀어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증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
제가 동의를 안 하고 예. 그러면 표결을 하면 되는데 표결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부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억울하죠. 제꽤 자기들이 예, 넘어간 거네.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져 자기 예, 발등을 예. 찍은 거죠. 예. 그래서 어저께 12시 넘어서 예. 김희정하고 배준영하고 예. 이종배 위원장이 나타나서 김희정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하루 더 하자. 자료를 안 줬으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속개를 하면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왜 골방에서 자꾸 달라 그러는 거야. 네네 나와라. 골방에서 줄 때는 예. 비공개 자료는 열람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예. 하는 거다. 예. 근데 다 공개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골방에서 못 준다. 그래서 오라 나와라 그러는데 스스로 안 나오고 7시간 있다가 예. 12시 넘어서 나타나서는 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자료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칭하대 성적표 예. 그다음에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다는데 못 믿겠다. 예. 그리고 표절한 거 아니냐, 공부 제대로 하고 남의 거 베낀 거 아니냐,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돈을 빌려서 갚았다, 이것에 대해서도 입증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채를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상한 돈줄이 아니라 네네. 그 본인이 은행에서 빌려서 다 갚았다. 그다음에 또 한 차례는 빌려서 갚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 일부 선거의 비용으로 썼고 다 이제 정리가 정산이 다 끝났다. 네. 남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증여세를 이제 납부한 예, 예. 기록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 6억을 장롱에 숨겨놓고 썼다라고 한 그러니까. 주진우의 정치 공작을 사과해라. 그러니까 6억에 뭐 그 장롱에 넣어놓고 6억을 쟁여놓고 했다. 불법 자금을. 예, 예. 그걸 전국에 한수막을 그거는 걸었어요. 허위 사실 아니에요. 허위 사실이에요. 예.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사과하라 그랬더니 예. 마지막에 와서 사과할 테니까 자료 줘라. 그럼 주진우 오게 하라. 예. 그래서 실갱이 하다가 결국 주진우 못 온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참 해프닝이 있었던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백서 써도 돼요. 그 정도예요. 네. 예. 여하튼 끝났고 그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곧 총리 인준이 되겠죠. 네, 이제 예.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예. 오늘 내일 안에 의결을 하면 뭐 예. 좋은 거고 예. 만약에 야당의 지금 행태로 보면 네. 하루 더 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또 오늘 한다고 하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20일 이내 20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는 네. 국회의장에게 넘겨져서 표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30날 이제 표결 처리를 로 끝난다. 해야 하지 않나.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관 제청을 하고 그다음 조치를 계속 밟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국회 과방위 이제는 여당 간사가 되셨네요. 네. 예, 여당 간사시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에 올 때마다 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공개 저격을 통해서 본인을 마치 내쫓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무슨 개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임기를 지켜달라라는 건데 이분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그 보수의 여전사로 극우 보수의 여전사로 극우. 예. 보수 유튜브에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소위 MBC를 공격하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또는 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적정한 그런 수위보다는 보수 우파의 그런 대표 여전사로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끊임없이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네. 보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그 개편은 네. 원래는 문재인 정부 했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거고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2인 구조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진숙을 위한 방통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언론 플레이는 사실 국무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장외에서 지금 이제 예. 국민의힘이 하듯이 그렇게 예. 떠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럼 대통령께서 안을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다음번 국무회의 안을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방통위 업무 보고를 2차 보고를 봤거든요. 네. 지난번에 중단된 거. 근데 지금 위원장하고 사무처는 또 따로 놉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보고를 받아보면 예. 방통위 오늘 과방위에서? 예. 아니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후 3시에 받아보면 그 내용을 주문한 게 있습니다. 미리 구두 질의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KBS 감사 박찬욱에 대한 재항고 부분, 그다음 TBS 폐지에 대한 방통위의 지침, 네. 그다음에 YTN 사용화 문제, 네. 그리고 광고 문제, 네. 그리고 방송 3법 문제, 그다음에 방통위의 현재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통합미디어법 일명 뭐 시청각 미디어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미디어법을 어떻게 재개정할 거냐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진숙은 자기의 거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사무처는 예. 거치 문제보다는 조직.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송 공약, 미디어 공약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 이 분야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분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면.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의원님도 지금 가셔야 되는 거죠. 50분이에요. 대통령님 오시기 때문에. 예. 3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네, 3분. 3분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언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YTN 사용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반드시 저희가 관철시켜서 유진 그룹으로 넘겨지는 과정, 불법성 여부, 김백 사장의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폐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보도 전문 채널을 헌납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YTN을 바로 세워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야지만 재판부에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방이가 그동안 뭐 현안질의, 청문회, 국정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판에 그 임하는 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국회가 그런 정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 사후에 보면은 문형배 재판관이 최근에 이제 강연장에서 방송사법은 처리됐어야 되는 법이다. 그다음에 언론의 쓴소리를 들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부분, 표현의 자유 부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는 개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영배 재판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치권에서 이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법의 권위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받아 안아서 저희가 앞으로 법 개정이나 또 제정을 해 나가는 데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은 이제 추경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건데 그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법 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된 표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은 언제 통과가 되는 겁니까? 금명간. 네. 금명이면은 넥스트 위크. 그러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7월,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TF가 있어서 그 안에서 녹여서 할 텐데요. 법안 발의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해놨고 저는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가방위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 나갈 겁니다. 제가 또 이소희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 뭐 AI 통신 쪽하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저희 그 소위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맞이하러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금명간에 다시 모셔서 금명이도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그러니까요. 금명이 엄마도 생각이 나네. 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